네,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N수생입니다. 지난 한 해 이 블로그를 알게 되어 댓글로 질문도 드리고 많이 도움받았어요. 저도 이번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네요. 아이고, 저랑 동지네요. 반가워요. 특정 질문이라기보다는 자유롭게 남기셔도 된다셔서 글 남겨요. 몇 번째 다시 하고 있는데 참 이게 다시 준비할 때는 매번 막막한 것 같네요. 저는 음악 전공은 한 강사 것만 초수 때 듣고 그 자료로 계속 해왔는데 떨어지니 다른 강사 자료를 구해서 봐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저것 자료와 책에 괜히 불안감만 드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브노트를 다시 볼 수밖에 없는데 봤던 자료들이니 막막함이 더 커지는 것 같네요. 임용이라는 것으로부터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관련 얘기 나오면 자존감도 괜히 낮아지고 저도 얼른 자리 잡고 싶은데 아이들 가르치고 싶은데 풀이 죽고 가끔씩 우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다들 같은 마음이겠죠. 같은 길을 준비하며 걷고 있기에 글을 적게 된 것 같아요. 올해에도 같이 으쌰으쌰해서 합격해요. 우리 올해에도 자주 올게요. 함께 힘내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는 불안하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서브노트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거고 그리고 자존감 얘기하고 그래서 자존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 이제 저도 이제 N수생인데 선생님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N수해서 그러니까 저도 소수점으로 떨어졌지만 소수점으로 채탈한 쌤들이 그 다음 해에 더 좋은 지역 가고 물론 그 다음 해가 아니고 막 3, 4년 뒤에 이렇게 되더라도 더 좋은 지역 가는 케이스도 많더라고요. 어차피 결국에 임용되면 이제 그 지역에서 3, 40년 우리 65세가 정년이죠. 65세까지 평생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1, 2년이 정말 지옥 같고 한 해가 50년 같고 100년 같고 진짜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그러는 거 알지만 후에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1년이고 1년도 아니죠 사실 이제 뭐 9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같이 힘냅시다. 네. 우리 잘할 수 있어. 거의 다 왔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답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학원 학원 뭐 자료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과연 맞는가 무슨 뭐 서브노트 그런 얘기인데 이게 참 항상 고민이고 정답도 없고 그렇죠. 매번 출제위원들도 달라지니까. 근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학원 강사마다 다른데 저는 이제 유쌤을 듣거든요. 이제 유쌤 경우에는 자료가 정말 많아서 저는 솔직히 유쌤 말만 유쌤이 주시는 자료만 다 보고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자료도 다 못 보고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어떤 강사쌤 거를 듣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다양한 강사쌤 거를 좀 들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임용 문제가 포괄적이고 그래서 한 강사쌤을 듣는다고 또 이제 그 강사쌤이 다 책임져 주지 않는 뭐 그렇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제 다양한 자료와 이제 다양한 강사 쌤들 거 자료를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어떤 해는 뭐 어느 쪽이 더 많이 적중을 했더라 어느 해는 어디 쪽에 더 적중을 했더라 이렇게 매년 갈리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자료와 강사쌤들 거를 보는 걸 추천하고 저는 이제 초수 때 느꼈던 게 초수 때 이제 느낀 점이 다양한 자료를 보자였어요. 이제 보던 것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던 것만 보는 거에 또 이점이 있기는 하죠. 왜냐면 이제 나만의 지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임용고시라는 게 워낙 광범위해가지고 너무 광범위해서 솔직히 내가 보던 데에서만 본 거?
내가 보던 곳은 이제 남들도 다 봐요. 그래서 변별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변별력 없는 문제일 수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봐야지 이제, 그리고 생소한 자료를 많이 접해야지 생소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대처를 잘하고 맞출 수 있다. 제시 대처를 잘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사실 자료를 많이 주는 쌤이 있고 적게 주시는 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쌤은 적게 준다고 그렇게 말을 또 못해요. 왜냐면 또 그 쌤을 듣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저보다 대단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쌤은 학원에서 주는 자료만 보고도 붙었다는 쌤들도 있고, 어떤 쌤은 다양하게 봐서 붙었다는 쌤들도 있고 해요. 근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험 보는 건 나기 때문에 이제 나의 실력을, 그리고 내공을 최대한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자료든지 최대한 다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쭤보셨던 게 서브노트인데, 서브노트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악곡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서음사, 뭐 국악. 네, 이제 이런 것들은 특히 악곡 같은 것들은 서브노트를 못 만들어요. 그리고 갈수록 확장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서음사 국악 같은 경우는 진짜 서브노트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이게 간략하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깊게 나오는 문제에서 다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참 딜레마예요. 이게 내가 간략하게는 만들었는데 이게,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서브노트는 기억을 되살리는 용도이다. 그래서 음교론 같은 경우에는 서브노트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 서브노트를 막 그리 만들어서 활용하는 편은 아니고, 예. 저는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튼 너무 서브노트에 이제 연연해 하시지 말고, 이제 어차피 불가능해요. 그 임용고시에 나올 모든 자료를 서브노트화 시킬 수 없잖아요.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결국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본인의 실력을 이제 높이는 용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살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영역도 많이 타기 때문에 특히 음교론 같은 경우만 좀 서브노트를 활용하시고, 네, 그런데 요새는 또 음교론도 막 확장이 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서브노트 하면서 계속 추가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서브노트의 모든 것을 다 축약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내 실력을 올리기 위한 방편 중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존감 말씀드릴게요. 자존감 측면에서는
뭐 제가 선생님보다 인생을 더 살았겠습니까? 뭐 더 살았다면 얼마나 살았고 저보다 더 뭐 나이 많으실 수도 있고 한데 전 솔직히 자존감은 이제 성공과 실패와는 무관하다고 봐요. 관련은 돼요. 관련은 될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만 했는데 이제 실패하면 자존감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성공한 사람이 이제 다 자존감 높은 거는 아니에요. 그죠? 막 스카이캐슬 이런 거 보면 막 서울대 의대 가도 되게 불행하고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생각이죠. 근데 사실 진짜 저희가 공부를 못해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많이 안 뽑아서 떨어진 거냐. 사실 국가에서 많이 안 뽑고 그리고 사범대나 무슨 뭐 저 교사 자격증 주는 인원수를 줄이지 않고 그러한 여러 가지 다 원인들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못나서 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열받고 내가 뭐 한 건가 내가 여태까지 한 게 공부밖에 없는데 진짜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성과는 없고 1년 날린 것 같고 그동안 공부한 거 다 날린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되게 우리는 고급 인력이에요. 고급 인력. 전문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성. 그리고 악기도 잘하고 어딘가에서는 저희들을 정말 필요로 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때가 안 왔을 뿐이지 자존감까지 낮아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저 뭐야 안 좋은 직업, 흔히 남들이 막 선망하지 않는 직업군에 있어도 자존감만 있고 내 자신의 일에 대한 긍지만 갖고 있으면 정말 멋있어 보여요. 우리도 고시생이잖아요. 고시생.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고시생. 고시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고시생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백수예요, 백수. 시험 몇 번 실패한 경험만 갖고 있는 백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올렸던 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실패가 또 이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의 경험을 상당히 많이 겪었잖아요. 동년배 애들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를 통해 갈고 닦고 강해진 저의 정신력과 이런 것들이 다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시생도 직업이라 생각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 또 하는 이 시기와 제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세요. 긍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만약에 선생님이 나중에 죽기 일보 직전일 때 내가 정말 젊을 때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가장 초라한 옷 입고 가장 일생에서 초라한 시기 때 그렇게 이악 물고 열심히 공부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겠어요. 내가 마지막 호흡을 뱉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시고 지금 선생님 상황이 참 안 좋더라도 긍지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